2021년 8월 당시 21살이던 최모 씨는 어머니와의 잦은 불화로 출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게임에서 친해진 한 남성이 서울에 거주하던 최모 씨의 속마음을 듣고는 내가 천안의 방을 구할 테니 같이 지내자 라고 제안합니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최모 씨는 제안을 수락하고 2021년 10월부터 둘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 후 최모 씨는 12월 2일부터 3일 동안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다녀오게 되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최모 씨는 본가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남성의 집으로 돌아가 본가로 들어가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남성이 최모 씨에게 본가로 돌아가지 말고 함께 지내자고 했으나 최모 씨가 이를 거절하자 최모 씨의 스마트폰을 부수고 온몸을 후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모 씨의 온몸은 멍으로 새파랗게 물들었고 고막이 파열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남성은 겁에 질린 최모 씨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도킹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영상 유포를 빌미로 수차례 더 도킹을 강행하였으며 계속해서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죠. 이 남성의 이름은 이석준, 1996년생입니다. 이석준은 최모 씨를 주변에게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겁에 잔뜩 질린 최모 씨에게 협박을 하며 연인 행세를 강요합니다. 이석준은 최모 씨에게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건데 여자친구처럼 행동해라 라고 하죠. 그 후 12월 6일 이석준은 최모 씨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향하게 되고 부모님과 이석준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방에서 잠시나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최모 씨는 컴퓨터의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 후 이석준과 최모 씨는 대구의 한 와인바에서 이석준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최모 씨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친구가 이 사실을 최모 씨의 부모님에게 알린 덕분에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최모 씨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로 돌아간 최모 씨는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게 되며 이러한 악몽도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모 씨를 도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석준은 상호 동의하에 도킹했음을 주장했고 스마트폰에 촬영된 동영상은 이미 지운 상태였죠. 이석준은 포렌식 수사를 위해 스마트폰만 제출하고 귀가 조치됩니다. 그 후 3일이 지난 2021년 12월 10일 최모 씨의 어머니와 13살 남동생이 있던 그들의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한 이석준이 들이닥쳤고 그 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던 아버지의 신고에 의해 10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병원 이송 중 어머니는 사망, 남동생은 중태에 빠집니다. 결국 구속되지 않은 이석준은 최모 씨의 어머니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야 말죠. 이석준은 인근 빌라의 빈집 장롱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모 씨에게 잘해줬는데 나를 고소해서 사과를 받고 싶었다. 최모 씨의 부모 때문에 본인이 성폭행범이 됐다 등의 이유를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모 씨는 이석준에게 본인의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몰랐던 이석준은 어떻게 3일 만에 최모 씨의 집으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12월 9일 귀가 조치된 이석준은 천안집에 도착한 후 흉기를 챙겨 곧장 서울로 출발합니다. 이석준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흥신소에 전화해 최모 씨의 집 주소를 요구합니다. 흥신소는 50만 원을 받고 최모 씨의 집 주소를 이석준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 후 추가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최모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오후 2시까지 최모 씨의 집 부근에서 주변 건물 구조를 관찰하죠. 결국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이석준은 이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놀라운 것은 흥신소에서 최모 씨의 집 주소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수원시 권성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박 씨의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도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받은 차적조의 권한을 통해 흥신소에게 2만 원을 받고 최모 씨의 집 주소를 넘겨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박 씨가 약 2년간 1000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팔아넘겼으며 그 대가로 총 3,954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2만 원에 팔아버린 집 주소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고야 맙니다. 재판에서 이석준은 당연히 살인이 우발적이었으며
보복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5월 17일 검찰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으며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6월 21일 법원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석준은 당연히 항소를 하였으나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은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넘겨준 흥신소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겨준 공무원 박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주소 및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약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흉악범죄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